겨울만 되면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스타킹이 자꾸 올 나가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발 뒤꿈치 만져보시겠어요? 거칠거칠하죠? 양말 벗을 때마다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때문에 민망하셨던 적 있으시죠? 특히 겨울만 되면 발 뒤꿈치가 돌처럼 딱딱해지고 심하면 갈라져서 피까지 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발 관리를 소홀히 했었는데요. 어느 날 손주가 제 발을 만지다가 할머니 발이 왜 이렇게 까칠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 발이 이렇게까지 거칠어졌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발 뒤꿈치 각질이 단순히 건조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영양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심지어 가려움 없이 발바닥 전체가 두꺼워진다면 무좀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각화서우형 무좀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무좀처럼 가렵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비싼 발 관리 제품도 사봤고 피부과도 다녀봤고 인터넷에 나오는 민간요법도 거의 다 해봤어요. 그 중에서 정말 효과 있었던 방법들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발 고민도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겨울만 되면 발 뒤꿈치가 더 심하게 갈라지는지부터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죠.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특히 발은 피지선이 거의 없어서 자체적으로 보습이 안 돼요. 게다가 두꺼운 양말과 답답한 신발 속에서 땀이 나면서 각질이 더 빨리 쌓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도 느려지니까 오래된 각질이 계속 쌓여서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실내 난방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면 발 피부는 더욱 건조해집니다. 특히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는 동안 발이 계속 열에 노출되면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 뒤꿈치가 바싹 마른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 걸을 때 압력이 가해지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작은 균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 뒤꿈치 각질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건조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에는 피지선이 거의 없어요. 얼굴이나 손은 자연스럽게 기름이 나오면서 보호막을 만들지만 발은 그런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습을 해주지 않으면 금방 건조해지고 각질이 쌓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찰과 압력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에는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져요. 특히 딱딱한 바닥에서 맨발로 다니시거나 뒤꿈치가 없는 슬리퍼만 신으시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또 오래 서 계시거나 많이 걸으시는 분들도 마찰이 잦아서 각질이 빨리 생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신발 선택도 큰 원인이에요. 발에 맞지 않는 신발, 너무 좁거나 딱딱한 신발은 특정 부위에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듭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편하다고 크록스나 슬리퍼만 신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신발은 발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서 각질이 더 생기기 쉬워요. 네 번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신경도 둔해져서 발 피부가 더 두껍고 건조해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도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비타민 결핍, 특히 비타민 A나 E가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돼서 각질이 계속 쌓입니다. 다섯 번째, 무좀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무좀이라고 하면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짓무르는 걸 떠올리시는데요.
각화서우형 무좀은 증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려움 없이 발바닥 전체, 특히 뒤꿈치와 옆면이 하얗게 두꺼워지는 게 특징이에요. 오래 방치하면 발 전체로 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첫째, 갈라진 틈에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올 때. 둘째, 각질 제거를 해도 며칠 만에 다시 두껍게 쌓일 때. 셋째, 발 뒤꿈치 색깔이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했을 때. 넷째,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질 때. 다섯째, 발 전체가 하얗게 두꺼워지면서 냄새가 날 때.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각질이 심하게 쌓이거나 갈라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상처 치유가 느려지고 감염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갑자기 한쪽 발만 각질이 심해진다면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 발이 똑같이 거칠어지는 건 대부분 건조함 때문이지만 한쪽만 유독 심하다면 그쪽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매끈한 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꾸준히 관리해서 젊은 사람 발처럼 부드러운 어르신들 많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각질 제거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봤던 방법들만 추렸으니까 믿고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설탕 올리브오일 스크럽.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방법입니다. 설탕과 올리브오일을 같은 양으로 섞으면 돼요. 설탕 2큰술에 올리브오일 2큰술, 이 정도면 한 번 쓰기 딱 좋습니다. 먼저 발을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가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설탕 스크럽을 발 뒤꿈치에 바르고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까 살살 해주시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설탕 알갱이가 각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주고 올리브오일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해줘도 2주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설탕이 없으면 소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소금은 알갱이가 더 날카로우니까 더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유 조교. 우유에는 젖산이 들어있어서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녹여줍니다. 따뜻한 물과 우유를 2대1 비율로 섞어주세요. 물 2컵에 우유 1컵 정도면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로 따뜻하게,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기에 발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그동안 TV 보시거나 책 읽으셔도 좋고요. 시간 나실 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족욕이 끝나면 부드러워진 각질을 부석이나 각질 제거용 줄로 살살 밀어내시고 깨끗이 씻어낸 다음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세요. 우유 족욕은 자극이 적어서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데 할 때마다 발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레몬즙 족요. 레몬의 구연산이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살균 효과도 있어서 발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니까 꼭 희석해서 쓰셔야 해요. 따뜻한 물 한 대야에 레몬 반 개 분량의 즙을 짜서 섞어주세요. 여기에 발을 10분 정도만 담그시면 됩니다. 레몬즙은 우유보다 자극이 있으니까 너무 오래 담그지 마시고요.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헹궈내야 합니다. 레몬 족욕 후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적당하고 피부에 상처나 갈라진 틈이 있으면 따가울 수 있으니 그럴 땐 피하세요. 네 번째, 바세린 랩팩. 이건 제가 겨울철에 가장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 바세린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녁에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 다음 바세린을 발 뒤꿈치에 두껍게 발라주세요. 그냥 얇게 바르지 마시고 정말 두껍게 크림 바르듯이 듬뿍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랩으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그 위에 면약말을 신고 주무시면 됩니다. 바세린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랩과 양말이 밀폐 효과를 높여줍니다. 자는 동안 각질이 충분히 불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랩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놀랄 만큼 매끈해져 있습니다. 랩이 없으면 두꺼운 면양말만 신어도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일주일에 3-4번 하는데 한 달만 꾸준히 해도 각질이 거의 사라집니다. 5번째, 식초 종요. 식초의 약산성이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고 무좀균도 억제해줍니다. 따뜻한 물에 식초를 1대4 비율로 섞어주세요. 물 4컵에 식초 1컵 정도요. 사과식초나 현미식초가 좋은데 집에 있는 백식초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시면 되는데요. 처음엔 식초 냄새가 좀 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종욕이 끝나면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식초 종욕은 각질 제거뿐만 아니라 무좀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무좀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3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6번째, 토마토패. 잘 익은 토마토를 으깨서 발 뒤꿈치에 바르고 15분 정도 두었다가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준비하고 정리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자연 재료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각질 제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 절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마세요. 각질이 두껍다고 해서 칼이나 면도날로 깎아내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살을 베일 수 있고 상처가 생기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각질 제거는 부석이나 전용 각질 제거주를 사용하시고 그것도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해주세요. 한 번에 다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제거하는 게 안전합니다. 2번째, 무좀이 의심되면 함부로 관리하지 마세요. 무좀이 있는 상태에서 각질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오히려 무좀이 더 퍼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하얗게 두꺼워지거나 냄새가 나거나 한쪽 발만 유독 각질이 심하다면 피부과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좀 치료는 전문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해요. 약국에서 파는 무좀약도 있지만 각화서우형 무좀은 일반 무좀약으로는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으니 꼭 병원에 가보세요. 3번째, 당뇨병 환자는 특별히 주의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발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할 때도 더 조심해야 하고요. 작은 상처도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매일 발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방법으로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유 족욕이나 바세린, 팩처럼 자극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시고 각질줄도 너무 거친 걸 쓰지 마세요. 4번째,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질을 제거한 후에 보습을 안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각질이 더 빨리 쌓입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세요. 일반 바디로션보다는 발 전용 크림이나 우레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보습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바르는 게 좋고 특히 목욕 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르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양말을 신기 전에 크림을 바르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신으면 옷에 묻지도 않고 좋아요. 5번째,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각질이 심하게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매일 저녁 발을 깨끗이 씻고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만 들여도 각질이 덜 쌓여요.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발에 꼭 맞으면서도 통기성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너무 꽉 조이거나 딱딱한 신발은 피하시고 뒤꿈치가 있는 신발을 신는 게 발 건강에 좋습니다. 집에서도 맨발보다는 실내화나 면양말을 신는 게 좋아요. 발을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무좀균이 번식하기 쉽고 피부도 더 거칠어집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잘 안 보이니까 신경 써서 말려주셔야 합니다. 양말도 매일 깨끗한 걸로 갈아 신으시고 면 소재처럼
통기성 좋은 걸 선택하세요. 나일론 양말은 땀을 흡수하지 못해서 발이 습해지고 각질이 더 생기기 쉽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발 뒤꿈치 각질 관리에 대해 정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저도 처음엔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하고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제 발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걸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티가 안 났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양말 벗을 때 각질 걱정 없고 손주가 제 발을 만져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매끈한 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간단한 루틴은 이겁니다. 일주일에 2~3번 설탕 스크럽이나 우유 종육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매일 저녁 바세린이나 발 크림을 듬뿍 바르고 양말 신고 자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한 달 후면 완전히 달라진 발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각질이 너무 심하거나 갈라져서 피가 나거나 무좀이 의심되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발도 바꿔보세요. 발에 꼭 맞으면서 편한 신발, 뒤꿈치가 있고 통기성 좋은 신발을 신으시면 각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맨발보다는 면양말이나 실내화를 신는 게 좋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이 매끈해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걸을 때 통증도 없어지고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집니다. 제 지인 한 분은 60대 후반인데요. 평생 각질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여름에도 샌들을 못 신으시고 집에서도 항상 양말을 신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3개월 정도 꾸준히 관리하시더니 이제는 페디큐어도 받으러 다니시고 예쁜 샌들도 신고 다니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년 여름에는 예쁜 샌들 신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 다니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발은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온 소중한 신체 부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까? 학교 가는 길, 직장 다니던 길, 시장 보러 가던 길, 아이들 손잡고 놀이터 가던 길. 모든 순간 우리 발이 함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이 들수록 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죠? 발이 아프면 아무데도 가기 싫어지고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운동량도 줄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반대로 발이 건강하면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주세요. 매일 저녁 발을 씻으면서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잘 부탁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정성껏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발 관리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예요. 발이 건강해야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있습니다. 발 건강이 곧 삶의 활력인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80대이신데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세요. 어느 날 비결을 여쭤봤더니 발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저녁 족욕하시고 보습제 바르시고 편한 운동화 신으시고 그 어르신 말씀이 발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명언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발 관리 팁이나 고민도 나눠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효과 봤어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든지 좋습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다음에는 또 어떤 건강 정보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릎 관리, 손 관리, 혈압 관리 등등 시니어 건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끈한 발로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올겨울만큼은 갈라진 발 뒤꿈치 걱정 없이 따뜻한 실내화 신고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스타킹 올 나갈 걱정도 없고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양말 벗을 수 있는 그런 겨울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보습제 한 번만 발라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발을 따뜻한 물로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히 닦고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세요. 단 5분입니다. 이 5분이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발을 만져보세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면 그게 바로 성공의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일주일 후, 2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 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스스로도 놀라실 겁니다. 내 발이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구나 하고요. 그 성취감이 또 다른 건강관리의 동기가 될 거예요. 건강관리는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차례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내 건강을 챙기세요.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가족들도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건강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영상 끄시고 바로 보습제부터 챙겨보세요. 집에 없으시면 내일 당장 약국 가서 하나 사오세요. 비싼 제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바르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발,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